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사이에 다행히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낙폭 과대로 인한 매수도 들어왔고 또 그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워시 쇼크나 빅테크발 과잉 투자 논란도 조금은 안정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 이번 급락의 시발점이었던 워시 쇼크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나설 거라고 보도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고요. 또 빅테크들의 투자 부담도 이전에 파월 의장이 현재 AI 열풍은 닷컴 버블과 다르게 실질적인 수익과 생산성의 향상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라고 했던 발언들이 회자되면서 조금은 또 안정이 된 듯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2월 말쯤 나오니까 당분간 빅테크로 인한 충격은 잠잠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한 주는 우리 시장 진짜 변동성이 최고조를 달렸습니다. 한 주 동안 사이드카만 3번 발동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의 증시는 대체로 오르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워낙 단기에 투매가 나온 상태라서 낙폭 과대를 노리는 매수가 붙기 때문이겠죠. 다만 이것이 또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반등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분석이라서 이번 주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새로운 재료들도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것 마냥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구간 안에서도 살아갈 길을 오늘 또 찾아보겠습니다.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풀러 가보시죠. 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이 얼른 끝나기를 좀 기다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첫 주가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근데 주말에 보니까 미국이나 비트코인도 반등을 해서 이번 주는 이런 변동성이 좀 잦아들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AI 이제 애따른 소프트웨어의 위기론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하락의 어떤 방아쇠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의 위기론은 좀 완화가 됐죠. 무엇보다도 이제 젠슨 황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쪽에서 뭔가 네. 악재에서는 조금은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 저는 주목할 만한 것은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지만은 다우지수가 차상초보로 이제 5만 선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AI 반도체 업종 중심의 시장 주도권에서 이제는 경기 순환주라든가 우량주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는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아시겠지만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네.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3년 동안에 지수가 75%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언제나 안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경기순환주가 약진을 하면서 뭔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지금 화면에 나오시지만 건강한 순환매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 같은 경우도 빅테크를 비롯해서 테크주들은 빠졌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슨 추세를 훼손시킬 만큼의 어떤 하락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들을 이제 미루어 볼 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확실히 조금 이제 뭔가 반등의 어떤 여지는 이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네. 금요일날 같은 경우 우리 증시가 이제 코스피가 저점이 3,899였어요. 3,900이 살짝 깨졌었죠. 네. 그러다가 여기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000 이상에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증시도 이제 오늘은 조금은 이제 반등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고,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수급 강도가 괜찮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보니까 뭐 그 소부장 쪽에서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쪽에서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전히 변동성은 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시장이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차익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욕구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유동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뭔가 시장 갖다 지지할 수 있는 유동성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을 봤을 때 다우 지수가 5만 선을 터치했다라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다시 5천 선까지 올라왔다는 힘에 봤을 때 좀 힘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걸리는 멘트가 2월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단기 반등을 줬을 때 조금씩 이제 털고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의 변동성 확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반작용이에요. 네. 결국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는 강해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다가 뭐 이제 미국 증시라든가 또 자산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외생 변수의 자극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추세가 무너진다거나, 사실은 고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상승장에서 고점에서의 어떤 10% 정도의 조정은 우리는 그것은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네. 결국 그렇다면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의 어떤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럴 경우는 저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뭔가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이 시세가 난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바뀌려고 한다. 네. 그럴 때는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뭔가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네. 이런 쪽으로의 흐름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갖다 가르쳐서는 변동성의 확대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중심에 놓되 여기다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소비재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못 받았던 쪽, 네. 뭐 바이오라든가 예를 들면은 이런 쪽은 충분히 조금 비중을 한번 더 늘려보는 그런 어떤 전략은 충분히 지금은 가능하지 네.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추세가 이탈된 게 아니니까 섹터별, 종목별로 좀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부터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견조한 이유들은 저희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D램 쪽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HBM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주말 사이에 또 한 가지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세대죠. HBM4에 있어서 공급에 마이크론이 제외됐다라는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캐파, 그 공급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더 호재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일부 언론에서의 보도를 보면은 마이크론이 HBM4, 그러니까 엔비디아 HBM4에서 일단은 공급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3사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은 사양을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속도의 문제라든가 발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이제 까다로운 사양을 요구했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이미 이전에도 보도했지만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이제 충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4에서는 상당히 그 엔비디아의 기준을 굉장히 그 충족을 시켰다는, 만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결국 그런 얘기들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높아진 기준을 충족을 이제 못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7, 삼성전자가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좀 이제 향후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된 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HBM4에 이제 진입을 못하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DDR5라든가 이쪽에서 아마 뭔가 이걸 만회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론의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초기 HBM4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이 단순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다른 그 빅테크들의 ASIC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모리 칩 3대장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서로 주가를 주고받으면서 끌어올렸었는데 여기서 마이크론은 이제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갈 때 같이 갔던 게 한미 반도체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한미 반도체는 좀 마이너스인데요. 하나 비전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여기 마이크론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아. 사실은 이제 한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죠. 그리고 하나비전은 이 HBM과 관련된 이슈를 전혀. 그동안에 그 수혜를 못 받았었죠, 사실은. 그런데 요번에 이제 네. 수주가 나온 걸 보니까 하나비전, 하나세미텍한테도 이제 그 TC본도 수주가 나왔어요. 거의 SK 1차 수주는 SK 그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레벨의 수주가 그쵸, 나온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걱정을 했던 게 혹시라도 하나세미텍에 대한 수주가 뭐 줄어든다거나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비전 못 올랐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뒤늦게 그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TC본도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연평균 13%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는 다른 업체로의 어떤 이제 수주를 늘릴 수 있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한미반도체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네요. 2위가 세메스예요. 세메스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한 거는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 이제 입지를 늘릴 텐데 그렇다면은 한미반도체라든가 하나비전이 삼성전자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미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의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비전이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결국 고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TC본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 이제 개화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하나비전이 뒤지지 않아요. 이미 뭐 그 장비를 이전에 개발을 했고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그 어떻게 보면 캐파 증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그렇다면 하나비전이 얼마나 이제 그 이러한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방을 뚫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 매력도만 따져봤을 때 한미 반도체 하나 비전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테스트 쪽이 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ISC나 또 HPSP가 진짜 요즘에 상승률 무서운데 이런 쪽 아니면 또 제3의 지대에서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이미 사실은 예. 뭐 ISC도 그렇고 예. HPSP도 그렇고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쵸. 이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하기 이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상대적으로 저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 부품 쪽에서 소모품 쪽에서의 그 핵심주들은 리너공업이라든가 ISC라든가 네. 또 이제 아직까지 좀 덜 부각이 된 종목을 꼽자면 TSA 같은 종목이라고 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SA 요? 네, TSE. TSE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브 카드가 이번에 네. 이제 그 HBM용 프로브 카드의 퀄 테스트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프로브 카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랜드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그 다음에 D램, HBM용이 있는데 네. 랜드가 제일 싸고 D램, HBM용 순이에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그래서 이제 HBM용까지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가장 고부가 가치의 이제 프로브 카드를 뭐 이제 납품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미국의 폼팩터라든가 일본의 MJC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걸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TSE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면은 뭐 이 첨단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장비가 한 대당 보통 한 3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TSE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이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무엇보다도 이제 프로브카드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 이제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러한 어떤 그 단가를 우리가 무기로 한다면은 향후에 아마
굉장히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뭐 지금 저는 사실 뭐 이런 쪽에서는 TSE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안에서도 신고가를 터치한 종목이 많은데 TSA는 조금 생소해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거죠? 네. 좋습니다. 반도체 우리 투톱과 함께 소부장 안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하는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끝으로 지난 시작에서 그렇게 급락했던 장에서도 선방했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동성이 또다시 출현할 때 우리는 어디서 또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하는지를 해답을, 해안을 좀 찾아가 볼 텐데요. 남북 경협이 오랜만에 출두했죠. 미국이 대북 지원을 승인하면서 급등을 했다는 건데 이런 기조 자체로 보는 거라면 올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남북은 항상 트레이딩이잖아요. 일단 오피셜한 건 아니에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거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식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향후에 그렇다면은 공식적인 정책 발표가 나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시장의 해석은 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남북 관련주, 대북 경협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덜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일단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런 대북 관련주들은 그 반복적인 패턴이 있죠.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정책 구체화가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올렸다가 빠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뭐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어떤 정책적인 발표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또 한번 그냥 단기적인 테마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추격 매수의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의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남북 경협 안에서도 현대 로템이나 아난티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또 같이 가니까 막 완전한 테마주 말고 좀 다르게 접근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아. 대북 경협주를 묶이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또 같이 올라가기 그쵸.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세가 그 금요일 날도 크게 뭐 반응을 안 하고 안 보통 나왔어요. 반응을 하는 쪽은 중소형주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정책적인 어떤 진전이 있다면은 네. 오히려 접근하는 쪽은 현대로템 같은 대형주겠죠. 종목이 돼야 되겠죠. 아. 현대로템이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종목이 되는 맞아요. 게 맞죠. 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됐을 우리가 때. 계속해서 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로템이랑 아난티 이런 기업들 좀 구체화됐을 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요즘 너무 빨라서 새로운 재료가 꼭 나오지 않더라도 또다시 시세가 분출이 나오는 쪽이 많습니다. 뭐 우주 대표적이겠죠. 태양광도 있고요. 지난 거래를 봤을 때는 넷마블 게임주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해줬고 5G, 중국 뭐 계속되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섹터. 앞서서 유통주 얘기도 또 잠깐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예. 지금 무엇보다도 이 순환매에서의 어떤 그 대응의 기본은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테마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파급력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든가 또 이제 우주항공 산업 자체의 성장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 같은 경우도 시쪽이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기대를 모았던 신작들이 출시되는 부분들 이런 네.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전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엔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역시 이제 뭐 지금 뭐 BTS 비롯해서 네. 이제 각 그 그쵸. 핵심 IP들의 어떤 그 공연 확대의 기대감이라든가 또 이에 따른 실적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유통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한 쪽은 역시 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죠. 네.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의무휴업 규정은 유지하되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규제 적용을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이제 그러니까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야 시간에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뭐 배송 업무가 가능해지게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쿠팡을 대적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 네. 심야에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그리고 이제 배송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역시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롯데 쇼핑 같은 대형 마트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거점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인력의 어떤 이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이런 그 대형 우리가 얘기하는 유통업체들 대형 네. 마트 쪽에서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은 향후에 결국은 이런 법제화의 그런 진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환매 섹터의 전제는 실적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통주가 앞으로 이 비용을 투입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네. 조금 셈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우주항공은 그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럼 빠질 때 들어가는 전략이 맞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정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그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 가실 텐데 예. 아무래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 시스템이 또 그러니까 하나 무너져가지고. 시스템이라든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만약에 진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제 그 손절매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놓고 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또 이제 이 테마가 이 어떤 이슈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은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광 쪽은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과연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실적의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 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좀 뜨거웠지만 또 이번 주 흐름에 따라서 주가 앞으로 향방이 갈릴 수 있고 또 턴어라운드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끝으로는 저희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설 지나고 그쵸 빠르면 2월 말 또 늦으면 3월 초에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앞선 코너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로 증권주를 보자라는 대화를 하시던데 전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상법 개정안 수혜를 철저하게 대형 금융지주가 받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빠르게 지금 이제 어떤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배당의 어떤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앞서서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 실적이 따라온다라는 측면도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이제 예. 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한 23조 3천억이었는데 네. 2024년에 10조였거든요. 이미 작년에 1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올해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이미 SK하이닉스가 자사주 1,530만 소각 공시를 했는데 이게 거의 12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어떤 1년 동안의 총량의 거의 절반 정도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아마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동안에 금융지주 쪽에 중심이 됐던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제조업 쪽으로도 이제 넘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 결국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세대 개편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제는 단발 이벤트가 아니고 아. 뭔가 이제 정책적인 가치 제고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금융 지주뿐만 아니라 대형주까지도 파급력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뷰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구국 신형 굉장히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뭔가 구체화되는 게 없고 자사수 소각이 아니라 처분 쪽으로 기우는 중견 기업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옥석을 한번 잘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